붓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제일 큰 거는 쌍꺼풀 높이입니다. 피부 두께도 어느 정도 한몫을 합니다. 멍이 많이 들었다거나 안쪽에 혈종이 좀 찼다거나 신체적인 이상, 복용하는 약 때문에 남들보다 피가 좀 잘 안 멎는다, 출혈 경향이 조금 있다. 안녕하세요, 성형외과 전문의 박상민 원장입니다. 매일같이 성형수술 상담을 하다 보면 고정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거든요. 궁금증을 많이들 가지고 계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눈성형 관련된 Q&A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. 쌍꺼풀 수술 하러 오시는 분들이 거의 빼놓지 않고 하시는 질문인 것 같아요. 결론적으로는 명확하게 답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질문입니다. 매몰 쌍꺼풀은 평균적으로 저는 한 5에서 10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, 조건만 맞는다면 10에서 30년 이렇게 길게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절개 쌍꺼풀도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. 제가 만약에 역으로 좀 질문을 드린다, 본인이 몇 살까지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질문 드리면은 정확하게 답을 하실 수가 없겠죠. 사람의 수명을 맞출 수 없는 것처럼 저도 쌍꺼풀 수명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. 쌍꺼풀이 풀렸다라고 말을 할 때 어떤 경우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풀린 경우도 있겠지만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좀 처졌을 때, 기존에 원래 있던 라인이 점점 낮아지거나 어느 순간 그 라인이 좀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, 피부가 덮여있고 그 안에는 속 쌍꺼풀이 들어있지만 쌍꺼풀이 없어졌다 보니까 쌍꺼풀이 풀렸다라고 착각을 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. 여러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, 평균적으로는 그래도 매몰은 한 5에서 10년 정도 봐도 될 것 같다. 매몰과 자연유착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. 겉보기에는 똑같습니다. 수술을 해놓은 걸 보고 제가 이 사람이 매몰을 받았는지 자연유착을 받았는지 사실 구분을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. 정확하게 매몰과 자연유착을 구분을 짓거나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드리는 매몰과 자연유착 수술 방법의 차이는 제가 나름대로 정립한 것이기 때문에 성형외과 선생님들이랑은 제 의견이 좀 다를 수도 있다라는 점을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. 눈꺼풀에 내가 원하는 라인을 따라서 라인 위에다가 구멍을 여러 개를 뚫어서 구멍을 통해서 실을 앞뒤로 통과를 시키면서 박음질을 하는 형식의 그런 쌍꺼풀 수술입니다. 수술이 끝났을 때 쌍꺼풀을 고정을 하고 있는 건 뭐냐? 실밖에 없어요. 구멍을 뚫어서 수술을 했기 때문에 크게 이제 흉터가 남거나 하는 수술 방식은 아니고요. 매몰 같은 경우에는 실로만 고정을 한다. 일단 요걸 먼저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자연유착 같은 경우에 구멍을 뚫어서 수술을 한다는 것 자체는 매몰과 동일합니다. 그 구멍을 통해서 어떤 유착을 유도를 시킬 거냐, 추가적인 조작을 할 거냐 말 거냐, 자연유착과 매몰의 가장 큰 차이다. 저 나름대로 정립한 생각입니다. 구멍을 통해서 눈에 있는 알륜근이라고 하는 근육을 일부 살짝 절제를 한다라거나 터널링 같은 구멍을 통해서 라인 쪽으로 좀 터널을 좀 뚫어주는 행위들을 해주고 박음질을 해서 쌍꺼풀을 형성을 시킨다면, 쌍꺼풀을 형성하는 구조물은 실 플러스 구멍에다가 발생한 피부 유착,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제 나름대로 분류를 해봤을 때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. 동일 조건이라면 자연유착이 붓기가 덜 생기는 건 맞습니다. 제가 말씀드리는 동일 조건이라는 거는 같은 사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. 같은 높이로 수술을 똑같이 하는데 한쪽은 자연유착, 한쪽은 절개로 했다면 자연유착으로 수술을 하는 게 붓기가 빨리 빠집니다. 근데 그렇게 하시는 경우는 사실 드물겠죠. 붓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제일 큰 거는 쌍꺼풀 높이입니다. 예를 들어서 제가 자연유착으로 아주 높게 쌍꺼풀을 찝은 경우랑 절개로 아주 낮게 쌍꺼풀을 찝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은 절개로 수술한 게 붓기가 훨씬 빨리 빠질 수가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내가 이만한 쌍꺼풀을 잡았다라고 했을 때는 붓기가 이만큼의 부분에 기자가 붙어서 이렇게 붓기기 때문에 붓기가 좀 많고, 처음부터 이 정도 낮은 높이라면은 부어도 이 정도거든요. 붓기가 빠지는 것도 당연히 더 빠른 그런 작용이 있고요. 피부 두께도 어느 정도 한몫을 합니다. 원래도 피부 두께가 이렇게 좀 두꺼웠다. 그럼 이 두꺼운 피부가 부었으면은 이렇게 부을 거 아니에요. 얘가 또 빠지려면은 또 시간이 오래 걸리고, 원래 얇은 피부였는데 부어서 이렇게 됐다. 붓기가 빠질 때 이렇게 빠지겠죠, 금방. 마지막으로는 수술 중에 좀 출혈이 있었던 경우, 멍이 많이 들었다거나 안쪽에 혈종이 좀 찼다거나 붓기가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. 첫 수술보다는 재수술의 경우에 조금 더 멍이 들 수가 있으니까 재수술인 경우, 신체적인 이상, 복용하는 약 때문에 남들보다 피가 좀 잘 안 멎는다, 출혈 경향이 조금 있다, 출혈이 조금 더 많을 수 있고 멍도 좀 많이 들 수 있고, 그런 경우에는 붓기가 좀 더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.
수술 정도에 따라서 눈이 안 감길 수 있습니다. 피부를 너무 많이 잘라냈다거나 피부가 부족한 상태가 됐다거나 원래 눈 뜨는 힘이 약한데 눈을 이렇게 뜨게끔 하는 눈매 교정 수술을 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눈을 감았을 때 흰자가 살짝 비쳐 보이거나 이런 경우가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. 안면 마비가 있어서 눈이 좀 덜 감기는 경우에도 그런 게 조금 더 많이 볼 수가 있고요. 눈이 덜 감긴다라는 것은 수술 후에 일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절제량이나 눈매 교정량에 따라서는 영구적일 수도 있습니다. 수술 방법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은 선천적으로 눈 뜨는 힘이 아주 약한 선천성 안검하수 같은 경우에는 안검하수 교정량이 많아지거든요. 흰자가 좀 눈을 감았을 때 많이 보이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. 수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덜 감기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. 수술이 잘못돼서 너무 과하게 교정이 됐을 때도 눈이 덜 감기는 경우도 있는데요. 미용적인 목적이라면 눈이 감기는 수준 안에서 수술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. 수술 전에 꼭 확인을 해야 하는 신체 현상이 하나가 있습니다. 벨 현상, 벨 반사라고도 부르는 건데요. 대부분의 경우에는 눈알이 이렇게 앞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눈을 감게 되면 눈알은 위로 이렇게 자연적으로 올라갑니다. 눈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감은 상태에서 억지로 이 눈꺼풀을 이렇게 당겨보면은 보통 대부분 시야가 위쪽을 보고 있거든요. 자연스럽게 각막을 보호하기 위한 신체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간혹 가다가 벨 현상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. 이런 분들 같은 경우라면 쌍꺼풀을 하거나 눈매 교정을 함에 있어서 똑같이 눈이 안 감기더라도 이 사람은 좀 더 조심해야 된다. 수술 방법에 따라 다르긴 한데 대부분의 병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 피부 재배치법, 매직 앞트임이라고 부르던 방법이 있는데요. 이 방법으로 한다라는 걸 기초로 깔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은 동양인의 대부분은 몽고주름이 눈 앞쪽을 좀 가리고 있는데 살짝 이렇게 좀 어느 순간 당기다 보면은 안쪽에 이 빨간 살이 딱 펼쳐져서 전부 다 보이는 시점이 있습니다. 여기가 이렇게 됐을 때가 내가 텄을 때입니다. 끝까지 텄을 때. 이것보다 더 터달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힘들 수가 있습니다. 길이가 남았다고 무조건 트는 걸 다 추천드리진 않고 사람마다 부호의 크기라든지 빨간 살이 너무 많이 보인다든지 눈이 좀 몰려 보인다든지 이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틀지는 개개인이 저 범위 안에서 적당한 수준을 생각을 해야 되고 미적인 걸 고려하지 않고 최대치가 어디냐 궁금해 했을 때는 당겨봤을 때 피부가 전부 다 펼쳐지는 그 순간, 딱 그 순간이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. 뒤트임 같은 경우는 앞트임보다 조금 더 공간이 없거나 크기 어려운 경우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. 사람 얼굴이 이렇게 있을 때 눈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요 안쪽에 들어있잖아요. 뒤쪽의 길이 부분을 봤을 때 이 뼈가 만져진다면 눈알은 무조건 이것보다 더 적습니다. 눈알이 요 안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뼈가 만져진다면 실제 뒤트임을 할 수 있는 거는 무조건 이것보다는 약간 적습니다. 여기가 눈알의 끝이기 때문에 그렇죠. 이런 식으로 더듬어 봤을 때 뼈가 만져지는 딱 그 순간이 있잖아요. 뼈 선을 기준으로 요 뼈보다 약간 덜 터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내가 어디까지 틀 수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. 거울을 보시면서 이렇게 만져보면서 내 눈꼬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뼈가 어디에 있냐 요거를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윗트임에 정확한 정의는 없어요. 몽고주름을 어느 방향으로 어떤 방식으로 줄여주냐라는 게 앞트임 혹은 윗트임 수술인데 앞트임이나 윗트임 둘 다 내안각 최피 교정술, 몽고주름을 교정하는 방식의 서브 카테고리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편할 것 같고 앞쪽을 가리고 있는 몽고주름을 이 방향으로 옮겨주거나 제거를 해주는 수술이 앞트임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여기 45도 앞쪽 있잖아요. 이 부분에 덮이는 피부를 좀 걷어주는 이런 식으로 걷어줘. 이런 수술이 윗트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눈이 커지는 게 아니라 눈을 덮는 이불 같은 존재의 그 피부를 걷어주는 것이다. 오늘은 상담할 때 좀 많이 주시는 공통적인 질문 요거에 대해서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고 지난번에도 비슷한 식으로 눈성형에 대한 Q&A를 제가 찍은 적이 있었는데 그 외에도 좀 공통적으로 많이 하시는 질문들이 어느 정도 좀 쌓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후속으로 한 번 더 그런 Q&A 영상을 좀 찍게 되었고요. 이전에 찍었던 Q&A 질문들도 있으니까 궁금해 하신다면 이전 영상도 한번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. 제가 말씀드렸던 질문에 대한 답 이외에도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글로 답변 드릴 수 있는 수준에서는 최대한 빨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성형외과 전문의 박상민 원장이었고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